나는 항상 생각했어.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를 안아줄 그곳이라고. 하지만 그날 저녁, 가족 만찬 자리에서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엄마가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내 진짜 딸이 아니야? 피도 섞이지 않은 아이. 이제 그만 나가.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숨이 막혔다. 2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형제들은 시선을 피했고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나의 것이 아니었어. 나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단 걸.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모임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15층에 자리 잡은 우리 집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 모여 식사를 했다. 엄마의 손맛이 자랑거리인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아빠가 사온 소주 한 병, 나는 가장 막내로 항상 부엌에서 도와주며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언니, 오늘도 예쁘네. 오빠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오빠가 사줘서 그래.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언제나 가시 돋친 현실이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이 가족 안에서 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엄마의 시선이 나에게만 차갑고 선물은 항상 언니들 몫이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닮았어? 엄마가 가끔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을 웃어넘겼다. 엄마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다. 5살 때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 병원 침대, 낯선 간호사의 손,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아닌 다른 여자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것은 꿈처럼 쓰러졌다. 나는 이 집에서 자랐다. 아빠의 무거운 어깨에 엎여 한강 다리를 건너던 날들, 오빠와 함께 축구공을 차던 공원, 언니와 나누던 비밀. 그것들이 나의 가족이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 집에 와서 울면 엄마가 안아주지 않았지만 아빠가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참아, 우리 딸.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다. 대학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마케팅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집에 돈을 붙이고 엄마의 병원비를 도왔다. 언니들은 결혼해서 나갔고 오빠는 사업으로 바빴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집의 기둥이었다. 너 없으면 집이 어떻게 돌아가? 엄마가 가끔 툭 던지듯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희생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쌓여갔다.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25살 생일, 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고 집에 왔다. 엄마, 나 과장됐어. 기대 어린 미소로 말했다. 엄마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꾸했다. 그래. 그런데 언니네 집에 가서 좀 도와줘. 애가 아파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도, 다음 날도 나는 언니 집으로 달려갔다. 내 생일 케이크는 상하지도 않은 채 냉장고에 남아 있었다. 오빠의 결혼식 때는 나는 드레스 대신 웨이터처럼 서빙을 했다. 너는 가족이니까. 아빠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볼 때 가슴이 저렸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내 기쁨은 항상 밀려나는가? 그 질문을 삼키며 잠들었다. 변화는 서서히 왔다. 작년 겨울,
엄마의 건강이 나빠졌다. 위암 초기 진단.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직장에서 휴직 신청, 친구 모임 취소, 연애도 끊었다. 병원에 붙어 있으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여기 있을게. 같이 이겨내자. 엄마는 처음으로 나를 부드럽게 보았다. 고마워. 우리 딸.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었다. 수술비는 내가 대출로 마련했다. 5천만 원. 내 인생 최대의 빚. 하지만 괜찮았다. 가족을 위해. 퇴원 후 엄마는 회복되었다.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엄마가 말했다. 집에 있어? 내가 불편해. 나는 남았다. 청소, 요리, 심지어 오빠의 사업 서류 정리까지. 내 삶은 그 집의 일부가 되었다. 피곤할 때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사랑이야. 가족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가짜였다. 그날 만찬에서 드러난 진실처럼.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오빠가 늦게 왔고 언니들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아빠는 소주를 홀짝이며 불편한 기색이었다. 엄마가 갑자기 포크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오늘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생신 선물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의 시선은 나에게 고정되었다. 너, 지은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방 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웃었다. 장난인가 싶어서. 엄마, 무슨 소리세요? 하지만 엄마의 눈은 차가웠다. 진짜야. 너는 입양아야. 내 진짜 엄마는? 죽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으니까 망쳤다. 나는 수술비를 대고 밤낮 없이 돌보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왜 지금? 엄마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DNA 검사했어. 오빠가 의심해서. 너는 우리 피가 아니야? 이제 나가. 이 집에서.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 지은아. 하지만 사실이잖아. 언니들은 침묵했다. 아빠는 여전히 고개 숙인 채.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28년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다. 병원의 그 장면, 낯선 울음소리. 이제야 이해가 갔다. 왜 엄마의 시선이 차가웠는지, 왜 선물이 나에게만 없었는지, 왜 내 희생이 당연했는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가방을 챙기고 문을 열었다.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빨리 나가. 내가 여기 있으면 다 망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강이 보이는 창밖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보였다. 나는 거리로 나왔다. 12월의 추운 밤 공기.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어둠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로? 친구 집, 호텔.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냥 운전사에게 말했다. 강남으로. 그곳에 내 작은 원룸이 있었다. 회사 근처, 가족 몰래 빌린 곳. 그 집은 나의 비밀 피난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빈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유일한 친구.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몸을 웅크린 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희생한 게 죄인가? 밤새도록 그 질문을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차단하지 않은 게 후회됐다. 받지 않았다. 문자, 집에 짐 좀 챙겨. 내 물건 없애기 싫으니까 나는 웃었다. 쓴 웃음. 물건. 내 삶의 흔적. 나는 답장했다. 필요 없어요. 다 버리세요. 그 후 전원을 껐다. 직장에 나갔다. 동료들이 물었다. 지은 씨, 얼굴이 왜 그래? 감기예요. 거짓말. 일에 파묻혔다. 보고서, 미팅, 클라이언트 콜 하지만 머릿속은 그 만찬 장면으로 가득했다. 엄마의 비웃음, 오빠의 고개 끄덕임. 그들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편의로운 도구. 감정 없는 인형.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토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퇴근 후 나는 한강으로 갔다. 다리 난간에 기대물을 내려다봤다. 검은 물결이 출렁였다. 끝낼까? 순간 스쳤다. 하지만 발을 뗐다. 아직 안 돼. 복수해야 해. 그들이 내게 준 고통 돌려줘야 해. 어떻게? 돈으로. 법으로. 아니, 더 깊게. 마음으로. 나는 핸드폰을 켰다. 문자들이 쏟아졌다. 오빠, 미안해, 지은아. 얘기 좀 하자더니 엄마가 화났어. 너 때문에 엄마, 내가 잘못한 거 몰라. 나는 지웠다. 대신 DNA 검사 결과를 검색했다. 어떻게 한 거지? 병원 기록, 입양 서류. 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다. 직장에서 승진을 추천받았다. 지은 씨, 잘했어. 팀장님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승진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내 성공은 이제 나만의 것이었다. 주말, 나는 도서관에 갔다. 심리학 책, 가족 트라우마, 복수 심리. 노르웨이의 숲처럼 내 상처를 직면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빚 갚기. 5천만 원, 매달 200만 원씩. 2년, 버틴다. 그 돈은 엄마의 수술비였다. 돌려받아야 해, 법적으로? 아니, 감정적으로.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입양 기록 확인. 네, 입양하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입니다. 그 말에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원하는 게 법이 아니었다. 진실의 무게였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나는 새 옷을 샀다. 검은 코트, 빨간 스카프. 거울 앞에서 미소 지었다. 이제 나답게 친구를 만났다. 오래된 동창, 수진이. 오랜만이야,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나는 털어놓았다. 모든 걸 수진이는 울었다. 미쳤어, 그 가족들. 너 혼자 살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술을 마셨다. 한강변 바람이 시원했다. 복수할 거야? 수진이가 물었다. 응, 하지만 나를 위한 거지? 여름이 다가왔다. 나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클라이언트는 대기업, 우리 가족의 사업 파트너. 우연. 운명.
오빠의 회사였다. 미팅에서 오빠를 봤다. 그는 나를 못 알아봤다. 아니, 알아봤지만 피했다. 지은 씨, 제안 좋네요. 그는 형식적으로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계약 성사되길 그날 계약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조건을 꼬았다. 집을 지연, 추가 비용. 합법적이었지만 오빠 회사에 타격을 주었다. 뉴스에 나왔다. XX사, 자금 유동성 문제.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웃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에게서 전화. 받았다. 지은아, 너 오빠 때문에 집이 난리야. 좀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왜 나한테? 너 가족이잖아. 나는 침묵했다. 가족. 그날 말 기억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린 내가 병원에서 울고 엄마가 등을 돌리는 꿈. 깨어나 땀에 흠뻑. 하지만 후회 없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가을, 나는 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아, 엄마가 아파졌니가 말했다. 또. 내 스트레스 때문이래? 오빠 사업 망해서 나는 커피를 저었다. 그럼 내가 왜? 언니가 울었다. 너만 도울 수 있어? 내가 돈 많잖아. 웃음이 나왔다. 돈. 내가 왜 줘? 그 돈은 내 피와 땀이야.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변했어. 그래, 변했어. 너희 때문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희생 안 해. 단영.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빚을 반쯤 갚았다. 새 연인을 만났다. 회사 동료, 민준. 그는 나를 이해했다. 내 가족 이야기 들었어. 강해, 지은아, 우리는 데이트했다. 한강 산책, 영화 보기. 정상적인 삶. 하지만 가족은 포기 안 했다. 아빠가 찾아왔다. 원룸 앞. 지은아, 집에 와라. 엄마가. 후회해. 아빠의 눈이 젖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빠, 앉아요. 차를 타주며 물었다. 왜 이제 와? 아빠가 고백했다. 내가 알았어. 입양 사실. 하지만 말 못했어. 미안해. 나는 손을 잡았다. 아빠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그날 나는 결정했다. 마지막 복수. 가족 모임에 간 척 연락. 올게요. 마지막으로 그날 만찬. 모두 모였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왔어. 나는 앉았다.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 내 이야기 할게요. 모두가 긴장했다. 나는 서류를 꺼냈다. 입양 서류, DNA 결과, 그리고 내 대출 기록. 이게 나예요. 당신들이 만든 나. 하지만 이제 끝. 엄마가 떨었다. 무슨? 돈 돌려줄게요. 법적으로 청구할게요. 수술비, 내 노동, 모든 희생. 오빠가 소리쳤다. 지은아, 제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내 차례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대로 느껴보세요. 후회, 상실, 고독. 나는 집을 나왔다. 다시. 하지만 이번엔 가볍게.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자유야. 민준이 기다리는 카페로 갔다. 어땠어?
끝났어. 우리는 웃었다. 진짜 웃음. 그 후 삶은 변했다. 나는 승진했다. 팀장. 새 사무실, 새 책상. 동료들이 축하했다. 지은 팀장님, 나는 고마웠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다. 주말 수진이와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울었다. 고마워. 살아남았어. 수진이가 안아주었다. 당연하지. 너 강하니까? 가족 소식은 들었다. 오빠 사업이 흔들렸다. 언니 남편과 이혼 소문. 엄마의 병이 재발했다. 하지만 나는 개입 안 했다. 그들의 카어머. 아빠는 가끔 문자. 건강히 지내. 나는 답했다. 네, 아빠도 더 이상 미움 없었어. 그냥 놓아줌. 2년 후 빚 다 갚았다. 나는 새 집 샀다. 강남 아파트 20층. 창밖 한강. 가족 사진. 없음. 대신 내 사진. 미소 짓는 나 민준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친구들만. 사랑해, 지은아. 나도 행복이었다. 진짜. 하지만 가끔 그 만찬이 떠올랐다. 그 말, 넌 내 딸이 아니야. 이제는 웃으며 생각했다. 그래, 나는 나야. 그게 최고야. 그날 엄마에게서 마지막 문자. 미안해, 지은아. 돌아와. 나는 답했다. 엄마, 이제 각자 살아요. 잘 지내세요. 전송 후 삭제. 나는 창가에 섰다. 한강이 반짝였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선택이야. 나는 선택했다. 나를.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 그 후회, 그 상처, 영원히 남을 텐데.